네, 제가 연구 중에서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질적 연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드리는 설명은 일반적으로 이제 뭐 양적 연구, 질적 연구를 이론적으로 나누는 그런 설명이 아니고 좀 실무적인 차원에서요. 여기서 말하는 실무적이라고 함은 그 실제로 논문을 쓰는 사람들, 이 학생이라든지 연구원이라든지 뭐 교수님들이라든지 실제로 논문을 쓰는 입장에서 그 입장에서 평가를 좀 효율적으로 받기 위해서 효율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질적 연구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보면은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와 대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 양적 연구를 뭐 굳이 표현해서 뭐 데이터 또는 뭐 숫자라고 표현을 한다면, 질적 연구는 그와 반대된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지도 모르겠지만 질적 연구의 방법론을 보면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어 볼 수 있냐면, 첫 번째 문헌고찰 연구가 있죠. 문헌고찰은 이제 뭐 단행본만 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선행 연구 논문까지 찾아본다,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어떤 방법이냐면 사례 비교, 사례 조사 또는 뭐 비교, 이렇게 하는 연구가 있겠죠. 세 번째는 이게 가장 많이 쓰는 뭐 방식이기도 하지만,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면접 조사, 그리고 영어로 하면 인터뷰 조사,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가 관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 네 가지 정도의 방법이 질적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방법에 의해서 나온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양적 연구를 한다라고 치면 데이터라는 것이 나오겠지만, 질적 연구의 이런 방법론을 거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컨텐츠가 나옵니다. 컨텐츠. 이 컨텐츠로 본인이 자신의 연구 문제를 검증을 해야 됩니다. 양적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어떤 수학적인 또는 통계학적인 그런 공식에 대입해서 검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이 아무래도 이제 과학적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여기에서 객관화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공식에서는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류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검증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이 결과가 이제 곧 일반화가 될 텐데, 이 일반화에 대한 오류가 덩달아서 낮아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질적 연구를 하게 되면 이 컨텐츠는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헌고찰, 선행연구, 사례, 이제 면접이나 인터뷰를 하면 그 대상이 있겠죠. 대상. 그리고 관찰을 하게 되면 그 대상이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문헌수라든지 선행연구 수, 사례의 수, 대상자의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질적 연구를 하게 되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지가 않은 정말 극히 일부의 자료와 대상자를 연구자가 그 컨텐츠를 모아가지고 검증을 한다 해서 나온 그 결과를 일반화를 시키겠다. 이 일반화에 대한 이 검증 과정에서의 오류가 이게 떨어뜨리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화에 오류가 생기게 돼서 사실 질적 연구를 통한 연구 결과를 이론으로 만드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이 일반화 이후에 이제 이론화가 진행이 될 텐데, 이 이론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죠. 다시 말해서 컨텐츠를 뽑아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 검증 과정에서의 오류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질적 연구가 양적 연구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난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뭐 1, 2, 3, 4번의 방법론을 쓴다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이제 어떤 컨텐츠가 도출이 될 텐데 이 컨텐츠를 도대체 어떻게 검증해야 되느냐? 어떻게 검증해야 일반화에 대한 오류가 떨어져서 우리가 소위 논문의 목표로 삼는 이론화가 가능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실무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대책 첫 번째, 제가 좀 선호하는 방식이긴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질적 연구에다가 이 콘텐츠가 나왔죠. 여기에다가 양적 연구로 보완을 합니다. 양적 보완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AHP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Q 방법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 질적 연구를 보완하는 양적 연구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으로 질적 연구를 보완을 하는 거죠. 그러면 검증 과정에서의 오류가 상당 부분 보완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화를 하는데, 이론화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죠. 자, 두 번째 방식이 어떤 거냐면, 나는 절대로 데이터는 사용을 안 하겠다, 또는 교수님이 절대로 못하게 한다, 뭐 이런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나는 진짜 질적으로만 해야 된다 라고 하신다면 어떤 방법을 쓰는 게 좋으냐? 저도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지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겠죠. 질적 연구를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가장 하이라이트의 방법, 그게 뭐냐면 이론을 검증하는 겁니다. 이게 조금 아리까리하게 들릴 수 있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거 아주 그냥 뭐 단순한 예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쓰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예를 응용해서 쓰라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뭐 문헌고찰이나 사례조사라든지 뭘 할까요? 자, 관찰을 해볼까요? 자, 면접을 할게요. 이게 많이 쓰니까. 자, 면접을 합니다. 연구 대상이 누구냐면 그냥 사람, 일반인, 자, 일반 사람들에 대해서 면접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이 사람들은 서 있습니다. 서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다리가 아파요? 물어보니까 다리 아파 죽겠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하고 싶어요?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두 번째, 앉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앉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앉으니까 좀 괜찮아요? 공둥이 안 아파요? 하니까 공둥이 아파 죽겠어요. 눕고 싶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눕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서 있다가 앉게 되고 앉았는데 눕게 되는, 자, 요런 거를 내가 검증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게 이론이 뭐 비스무리한 게 있다고 칩시다. 어떤 거냐면 이제 뭐 마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돈이 없을 땐, 가난할 때는 뭐 먹고 살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돈이 있으면은 권력이 있으면 좋겠고, 권력이 있으면 명예가 있으면 좋겠고, 뭐 이런 욕구 5단계설이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일반 사람들한테 서 있다가 앉고 싶다, 앉으면 눕고 싶다, 이런 것들을 면접 인터뷰 조사를 해서 콘텐츠를 얻었단 말이죠. 콘텐츠를 얻어가지고 뭐 이거 가지고 뭐 어쩌려고, 아마 쓸데기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뭘 검증하냐면 바로 이 마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을 검증하는데 써먹자 이거죠. 그래서 이 콘텐츠를 가지고 이 이론이 서 있고 앉고 눕는데도 적용이 되더라, 요거를 검증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마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을 검증하는 거에 포인트가 잡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보려고 하는 거는 이 이론에 대한 검증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론적 배경에도 이 욕구 5단계에 관련된 이론을 쓸 수도 있고, 또 나는 이거를 검증하기 때문에 내 연구 문제는 뭐 좀 서 있다, 앉는다, 뭐 눕는다, 이런 좀 약해 보이잖아요. 좀 약해 보이는 게 아니라 이런 이론을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좀 학술적인 가치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속된 말로 좀 뽀대난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어떤 이론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이 콘텐츠를 써먹는 것이 실적 연구에서 상당히 실무적으로 논문을 쓰는 입장에서 실무적으로 평가를 좀 좋게 받는 그런 요령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적 연구 하시는 분들 본인이 뭐 어떤 것들을 막 이제 실적 연구를 막 하신다고 계획 세우고 이러실 텐데 나중에 평가 받을 때도 생각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평가 받을 때 실적 연구는 이 검증 과정에서의 오류 때문에 비판을 엄청 많이 받아요. 일반화 시키기가 너무 어려워. 내 연구 결과를 인원으로 만들기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자기가 나는 이런 양쪽 보완이 안 된다 이러면 이 실적 연구를 통해서 이 콘텐츠를 통해서 검증할 수 있는 관련된 이론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 이론을 검증하는 걸로 어떻게 그 연구 설계를 한번 짜보시면 이게 소위 말해서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실적 연구가 될 수 있다. 이런 좀 노하우도 좀 써먹으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침 또 실적 연구에 대한 또 질문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답변도 드릴 겸 해서 이런 강좌를 만들어 봤습니다.